운동하다가 툭 넘어졌는데 무릎 인대가 늘어났다 또는 끊어졌다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무릎 인대 파열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고 재활해야 하는지 정재훈 원장님과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관절로 행복을 누리는 정재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그 인대가 늘어났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릎에 인대가 몇 개나 있길래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릎 인대가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우선 무릎에는 중요한 인대가 4개가 있어요. 인대라는 것은 뼈하고 뼈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섬유성 질긴 조직이거든요. 요즘에는 좀 보기 어려운데 명주실이나 삼배 이런 걸 다발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명주실 사실 하나 이렇게 끊기도 힘들잖아요. 질겨서. 근데 여러 개가 다 있다니까 굉장히 튼튼하죠. 앞에서 보면은 좌우에 빨간색으로 있는 게 인대거든요. 좌우에 이렇게 있는 걸 측부인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을 내측부인대, 안쪽이라고 해서 내측부인대. 바깥쪽에 있는 걸 외측부인대예요. 이 인대들은 무릎이 좌우로 어떤 힘을 받아서 튼튼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좌우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모형이 좀 인대를 좀 약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무릎 속에 보면은 십자로 이렇게 딱 교차하고 있는 인대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십자인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앞에 보이는 거, 앞쪽에 보이는 것은 전십자인대, 뒤쪽에 있는 건 후십자인대 이렇게 불러요. 앞쪽에 있는 인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옆에서 보면은 경골이라고 하는 밑에 뼈가 이렇게 앞으로 물러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후십자인대는 거꾸로 밑에 있는 경골이 뒤로 빠지지 못하게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4개의 인대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무릎을 튼튼하게 해서 뭐 활동 중에 등산 중에 그 과격한 스포츠 활동을 해도 버티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운동하다가 삐끗했는데 인대가 끊어졌다 이럴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런 손상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또 이제 각각 인대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파열이 될 수 있는지 사례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릎은 굉장히 큰 관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조금 이렇게 뭐 다치고 넘어지고 이 정도 가지고는 인대는 다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튼튼한 인대도 그 인대가 견디기 어려운 정도 힘이 가해지면은 파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지금 이제 모형이다 보니까 고무라서 늘어났는데 이런 힘이 가해졌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버티다가 더 이상 힘이 가해지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쪽 인대 같은 경우는 넘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넘어질 때 무릎이 이렇게 뻗으면서 이렇게 넘어질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얘가 이제 떨어지죠. 많이 늘어나잖아요. 외측 부인대는 반대로 어떤 이런 힘이 가해졌을 때 해주고, 전십자인대는 다리가 이렇게 점프하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확 까진다랄지 이럴 때, 이럴 때도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이 비틀릴 때 이렇게. 후십자인대는 뒤쪽으로 못 가게 막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어쩔 때 떨어지냐면은 넘어지면서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톡 떨어지는 경우, 떨어지면서 무릎을 짚고 떨어진 경우는 무릎이 뒤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힘이 많이 가해지잖아요. 그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교통사고 이런 게 앞좌석 타고 가다가 무릎 구부리고 가잖아요. 충돌이 일어나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앞대시보지 그러면서 이렇게 가해서 많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는데 아주 심한 충격이 갈 때 무릎 인대는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작은 관절, 손가락이랄지 발가락이 작은 관절은 그보다도 이제 인대도 작고 약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쉽게 인대가 좀 다치고 그러죠. 인대가 다친 것을 우리 삐었다, 염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릎은 아주 심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대개는 안 떨어집니다. 네, 심한 충격이 있을 때 인대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러한 인대 손상은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우선 환자분을 진찰을 할 때 어디가 더 아파서 오셨느냐, 다쳤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다쳤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아까 그 내측 부인대는 다리를 펴고 이렇게 안쪽이 충격받으면서 이렇게 다칠 때, 그다음에 떨어지면서 이제 무릎을 찌면서 넘어졌다. 그럼 후십자인데,
그 환자분이 나 무릎이 비틀리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갑자기 쓰러졌다. 일어나니까 아파서 못 걸었다. 이런 거. 환자분의 히스토리, 다친 그 상황을 좀 파악해 보는 게 인대 진찰에서는 중요해요. 그다음에 직접 이제 진찰대 올라가서 무릎을 흔들림을 조사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뇌측부 인대는 나중에 이제 조금 실제로 이제 사람 무릎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 뇌측부 인대는 자꾸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내가 떨어지면 흔들흔들해요. 이렇게요. 또 외측부 인대는 반대로 이렇게 흔들어 보면 흔들흔들해요. 예. 반대측 무릎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반대측으로 비교해 보면서 흔들어 봤는데 반대측에 비해서 더 흔들거린다. 그러면 이제 인대 파열이 의심되는 거죠. 전십자 인대는 거꾸로 앞으로 못 오게 하는 인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허벅다리 힘을 다 빼라 그러고 십자인대 진찰을 할 때는 허벅지에 힘을 줘버리면은 무릎이 튼튼해져 버려요. 근육 힘으로. 그래서 힘을 다 빼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쳐서 봤을 때는 근육 자체가 긴장을 하고 있고 환자분 힘을 많이 줘요. 그래서 특히 전십자인대 같은 것은 막 다쳐와가지고 진찰대 위에서는 잘 안 드러날 수도 많아요. 물론 심한 경우는 드러나기도 하니까 방법은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후십자인대는 이제 구부려 가지고 뒤로 밀어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진찰 방법을 조금 더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일반인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담을 한 마디 해드리면은 골 때리는 거 정말 축구하잖아요. 네. 제가 그 팀 닥터로 그때 나갔었는데 그 한 선수가 심하게 다쳤어요. 보니까 이제 십자인대 검사를 해보니까 흔들거림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전 국민이 이름을 말하면 다 아는 축구 선수 감독으로 계시던 분이 저 멀리서 보시더니 어이구 십자인대 나갔네 그러시더라고. 그분들 축구 선수 다친 분들 많이 보니까 금세 그걸 알고 제가 놀랐어요. 여기서 일반인들도 이런 검사법을 알아놓으면 다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이학적 검사 말고 또 병원에서는 진단을 하나요? 이학적 검사하고 나서 이제 확진은 우선적으로는 MRI를 해요.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이제 못 하는데 엑스레이로도 이제 스트레스 엑스레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이렇게 적기고 사진 찍어보고 또 이렇게 적기고 사진 찍어보고 앞으로 당기고 사진 찍어보고 뒤로 당기고 해보는데 되게 전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그 스트레스 엑스레이로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후십자인대, 내측부인대 이런 것은 비교적 잘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해보는 게 이제 MRI죠. 우리가 진찰을 해보고 이학적 검사 해보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방사선 엑스레이 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직접 인대가 떨어진 걸 확인하는 것이 MRI거든요. 그 MRI를 보고 한번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히 많이 있는 십자인대 쪽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무릎 MRI인데요. 여기에서 이 까맣게 있는 게 십자인대거든요. 전십자인대예요. 전십자인대가 이렇게 끊김없이 쭉 경골에서 대퇴골까지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상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후십자인대, 정상 후십자인대예요. 이것도 경골 뒤에가 이제 붙어 있잖아요. 아까는 이쪽은 전십자인대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십자인대라고 부르고, 이건 뒤에서 경골의 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제 커브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MR상에서 끊김이 없이 쭉 연결되잖아요, 조직이. 이게 정상 모습이에요. MR상의 전십자인대, 후십자인대 모습인데, 이거는 전십자인대가 파열된 모습이에요. 아까 정상 인대하고 이렇게 까만 것이 이렇게 인대거든요. 쭉 올라가다가 툭 끊겼죠, 여기서. 네. 공간이 있잖아요. 연결이 끊겨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인대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인대가 여기서 시작해서 쭉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끊기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위에 부분 인대가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쳐져 있죠. 이런 걸 보고 연결이 끊겼구나, 인대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십자인대의 경우고, 이건 후십자인대. 아까는 정상 후십자인대에서는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가 끊겨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일반인도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죠. 이렇게 MRI를 하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확실한 확인은 좀 더 자세하게 뭐 떨어진 양상이랄지 얼마나 너덜거린가랄지 이런 것은 관절경 수술을 할 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인대 파열은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운동하다가 다칠까봐 이제 겁나서 운동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 속에서 인대 손상을 좀 줄이려면 어떤 점을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쭉 봤으면 무릎 인대는 굉장히 튼튼하다. 그러니까 사소한 뭐 외상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별로 다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큰 부상을 방지하는 거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생활하면서 느끼겠지만 운동을 하면서도 아 이거 잘못하면 인대가 다쳐서 크게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좀 부상에 주의하는 것. 그리고 같은 운동을 해도
축구할 때 인대가 잘 다치니까 축구 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너무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볼이 오면은 그냥 어지간한 거 줘버려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방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해요. 즐기면서 이렇게 하지 이기려고 끝까지 하다 보면 태클도 막 하게 되고 당하게 되고 무리한 동작 하다 보면은 무릎이 비틀리기도 하고 넘어지면서 쿵 찍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상 당할 수 있다는 인식, 그다음에 좀 항상 하면서도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면서 부상에 유의하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인대가 파열이 되면 이거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분들은 보조기만 하고 치료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듣기도 하고 이런 무릎 인대 손상 치료는 그럼 크게 어떻게 좀 나뉘나요? 우선 크게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수술하지 않고 하는 치료, 그다음에 수술하는 치료 두 개로 크게 나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좀 경미한 것은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잖아요. 그 심한 것은 수술을 하고,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수술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뭐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낫는다 이렇지 않고 인대가 일단 다치게 되면은 이제 범위가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 물론 비술 치료를 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인대가 일부가 떨어지든지 경미하게 떨어지든지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인대가 나을 시간 동안은 조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는 게 보조기를 찬달할지 부목을 한달할지 이렇게 해서 대개 인대가 다치게 되면은 6주 정도를 조심해 주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근육이 많이 빠져요. 발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이제 보조기를 차거나 부목을 하거나 해서 목발 짚고 되게 다니게 되니까 그 다리를 적게 쓰잖아요. 근육이 많이 빠져요. 근육이 빠지면 나중에 그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서 보조기나 부목하고 이제 한 6주 정도 일반적으로 아주 경도의 경우는 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치료하는 게 비술적 치료고, 술적 치료는 이제 좀 꼬매주거나 봉합해주거나 이제 재건술을 해주는 만들어주는 것들인데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비술적으로 치료하고 그렇죠. 이제 대부분 다 보조기를 모르시는 분 없긴 없을 텐데 혹시 또 모르시는 분 있을지 몰라서 이건 이제 인대 치료할 때 쓰는 보조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무릎 구부리는데 이게 이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치가 돼 있어서 이 각도를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 각도를 조절하면은 이금은 움직여요. 그래서 대개 초기에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은 인대가 잘 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각도를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든지 운동을 못하게 고정을 시키든지 경도만 좀 움직이게 하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 좀 늘려가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인대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을 해가면서 씁니다. 그래서 요거 차고 목발 쥐고 다니면서 대략적으로 6주 정도 대개는 하게 되죠. 심하지 않으면은 이런 부목이나 보조기로 그냥 보실 수 있다고 하시긴 했는데 뭔가 끊어졌는데 수술을 안 해도 괜찮을지가 좀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수술을 그래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내측부 인대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어떤 인대든지 간에 심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되게 비술적으로 해요. 1단계는 되게 반대측에 비해서 5mm 이하, 5mm 이하로 벌어지는 거. 스트레스 비랑 찍고 간다 그랬잖아요. 2단계는 5mm, 6mm 내지 10mm 벌어지는 거. 10mm 이상 되는 3단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인대에 따라 조금 틀려요. 내측부 인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3단계 이상 되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아요. 보조기로 치료 결과가 좋으니까 10mm 이상 반대측에 비해서 벌어지지 않으면 되게 보조기로 치료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입자 인대 같은 경우는 뭐 5mm, 10mm 이렇게 구분하기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검사에서 그 테스트가 좀 어려워요. 전십자 인대 같은 경우는 일단 완전히 떨어지면 수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하러 들어가서 보니까 떨어진 정도가 좀 경미해서 인대 밖에는 활액막이라는 게 싸고 있는데 그 활액막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돼 있으면은 그대로 보조기 치료해도 인대가 다 낫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거의 대부분 십자인대는 완전히 떨어지면 재건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후십자인대는 수술 결과가 전십자인대보다 훨씬 덜 좋아요. 그래서 대개 아주 1단계나 뭐 2단계 정도에서는 별로 수술하지 않고 상당히 심한 경우에 수술해요. 왜 그러냐면은 후십자인대는 수술해도 결과가 한 1단계 정도 남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1단계 수술했는데 똑같이 1단계 남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후십자인대는 훨씬 더 수술 보면 적고, 요즘에는 후십자인대 파일이 많이 줄었어요. 교통사고가 줄어들어가지고. 옛날에는 많았는데, 그래서 인대별로 조금 달리하고 또
치료하는 의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 환자분들의 향후의 활동 요구하는 활동 정도가 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같은 경우 내가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 인생을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대가 약하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술을 하는 것과 수술하지 않는 것과 어떤 것이 튼튼하게 나을 가능성이 많겠어요? 수술하는 게 더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씩 인대가 약한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조절을 해 나가야 돼요. 어떤 2단계라 해도 젊은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할 사람들 이런 수술을 하는 수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같은 정도라 해도 조금 크게 활동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보존적 치료해가지고 그냥 일상생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된 경우는 그렇게 하고 조절을 하죠. 네, 환자분 상태나 위치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심해서 수술을 하게 될 때 전방 C자인대와 내측 축부인대 혹시 어떻게 구체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아까 그 4개 인대 중에서 파열이 많은 게 전십자인대, 내측부인대 두 군데예요. 내측부인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아요. 대개는. 내측부인대는 대개는 보도기로 많이 하는 수가 많은데 그러니까 3단계 이상 되면 수술해주는데 그때는 그 인대가 두 군데잖아요. 내측부인대가 이제 위에 대퇴골 부위에 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떨어진 부위는 이렇게 인대가 기니까 진찰성을 눌러보면 알아 이렇게. 여기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프세요면은 여기가 떨어진 사람 여기가 아프고 근데 경골 부위가 떨어진 사람 여기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MRI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수술하려면은 여기를 째야지 여기 수술은 여기 다 찢어버리면 상처가 많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째가지고 내측 부인대는 봉합을 해준다고 보면 돼요. 봉합을 해주는데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다시 제자리로 해가지고 스테이플이라고 해서 우리 뭐 호치키스 같은 거 이렇게 딱 박아서 이렇게 뼈에다 고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또 과거에는 이제 인대가 이렇게 지금 뼈에다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제 꼬매주기도 하고 가운데가 떨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가운데가 떨어진 경우는 할 수 없이 여러 겹으로 봉합사를 이용해서 여러 겹을 꼬매주는 수밖에 없고 여기가 떨어진 경우도 뼈에다 이렇게 딱 스테이플 디귿자로 된 거 이렇게 박아주는 거 있거든요. 그걸 되게 해주고 근데 이거는 봉합술이죠 일종의. 1차 봉합술인데 그래서 요거를 초기부터 재건술하거나 서로 인대를 만들어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전십자인대는 과거에는 이게 여기가 떨어졌던 뼈에 딱 붙어서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그걸 봉합도 해줬는데 그게 여러 번 해보니까 별로 결과가 좋지 않더라. 그래서 요즘에는 별로 봉합술을 별로 안 하고 거의 대부분 재건술을 해요. 재건술은 건 다시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인대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용하는 인대가 슬개인대거든요. 슬개인대 가운데를 떼가지고 하기도 하고 안쪽에 있는 햄스트링 힘줄 띄어서 하기도 하고 그때 사두근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근육 여기 떼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 거 슬개인대랄지 다른 사람 아킬레스 힘줄이랄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데 요즘에는 수입된 인대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되게 많이 합니다. 자기 것을 해치지 않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대 수술하는 방법은 대략 말씀드리고 이제 사례를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인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붙었잖아요. 여기 붙었으면 여기 구멍을 뚫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여기서 또 인대를 만들어놓은 인대를 쭉 패스 시켜요. 이렇게 인대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구멍 뚫어서 딱 패스 시키면 그러면 여기다 고정시키고 여기다 고정시키고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고 나중에 이제 전십자인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더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뿐이고 우선 간단하게 한번 시청자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전십자인대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전십자인대가 파열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보여준 MRI인데 전십자인대 파열된 것이고 관절경으로 들어다 수술하려고 이제 관절을 들여다 보니까 완전히 떨어졌죠. 이렇게 너덜너덜 하잖아요.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수술을 하면은 이건 정상 인대인데 이렇게 인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슷한 위치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인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다시 MRI를 찍어보는데 되게 이제 잘 됐는가 보기 위해서 MR 다시 찍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인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재활 치료 기간을 쭉 통해서 이렇게 가보면 자기 인대처럼 만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니다.
그럼 이러한 수술 후에 이제 사실 궁금한 게 언제쯤 원래처럼 좀 걸을 수 있는지, 운동은 또 언제 다시 할 수 있는지인데, 그러면 재활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선 이제 그 인대 재활을 생각할 때 잘게 나누면은 굉장히 여러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은 크게는 초창기에는 이제 인대를 아까처럼 이렇게 만들어 줘 가지고 고정을 해 놓잖아요. 근데 그때 막 인대를 막 무릎을 굽었다부터 써버리고 목발 없이 막 다니고 그러게 되면 그 고정이 느슨해져요. 그럼 느슨한 채로 인대가 낫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인대가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인대를 보호해주는 시기. 그게 이제 대개 한 6주 정도 잡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더 잘게 나누면 이제 2주, 3주 나누기도 하는데 대개 한 6주 정도는 보조기를 차고 목발 쥐고 다니면서 고정이 튼튼해지고 인대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기간. 그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근력 강화 운동. 그 이후에 재활 중에서는 근력 강화 운동이 중요해요. 근데 근력 강화 운동은 단계별로 해서 조금 늘려가거든요. 인대 수술에서 근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최초에는 인대도 보호해야 되니까 운동을 많이 못 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발목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해서 이게 종아리 근육 단련하는 거, 발을 들었다 놨다 해서 또 이제 허벅지 근육, 이제 골반 근육 단련하는 거, 대퇴 사두근 세팅 운동이라 해가지고 허벅다리 힘을 막 주는 거, 이런 기본적 운동 하다가 6주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스쿼트인데 반 세미 스쿼트 이런 거, 까치발 듣는 거, 이런 운동들 하다가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 지나면, 12주 정도 지나게 되면은 달리는 것 빼고는 거의 모든 운동을 하면서 근력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되게 인대가 완전히 굳어가는 것은 되게 한 1년 정도 잡아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에 참여하고 그런 것들은 근력이 정상과 비슷해서 거의 95% 이상, 거의 100% 가까이 되고, 한 1년 이상 지나고 이럴 때는 스포츠 활동에 되게 참여하라 그렇게 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근력이 전혀 회복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근력이 회복될 때까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인대를 새로 만들어줬다고 해서 정상 인대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정상 인대보다는 약해요. 아주 건강한 자기 인대도 파열됐는데 좀 더 약한 인대는 또 파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격한 스포츠 활동은 자제하는 게 좋아요. 대략적으로 설명은 해주시긴 했는데,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좀 해도 될까요? 되게 내측부인대는 큰 지장이 안 생기고 잘 낫는 편이에요. 내측부인대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은 별로 못 봤고, 근데 전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건술을 한다고 해서 정상처럼 되지는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십자인대 파열이 되는 분들은 스포츠 활동을 좀 과격하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많은데, 십자인대 수술 후에도 또 그걸 또 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재파열률이 한 15%? 물론 이제 논문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15에서 20% 정도 있을 수 있다. 이게 계속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포츠 활동은 조금 과격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일상생활 정도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대 재건술을 해도 일상생활에 무슨 크게 잘못될까 걱정하거나 뭐 이렇게 걸을 수 없게 되거나 이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스포츠 활동 할 때는 스포츠 활동도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또 재파열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금 자제하고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치료를 앞두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지금 재활 중인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인대가 파열되면은 무릎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의 모든 생활에서 관여를 하니까 인대를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은, 정도가 심하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치료 과정에서 근력이 굉장히 위축되는 게 나중에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위축되는 걸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근육 강화 운동을 할 단계가 됐을 때는 열심히 해서 근력을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십자인대 수술하신 후에 다시 재부상 발생하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게 쓰는 거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근력이 항상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이제 십자인대 수술 후에 근육이 안 생겨난 사례를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한번 메시지로서 한번 보내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건장한 남자분이신데, 근력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이제 해요. 해도 지금 대퇴 사두근 내측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잖아요. 네. 근데 이쪽 보세요. 완전히 오그라들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렇게 근육축이 심해요. 이게 여기 좀 살려내려면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 단계부터 근력 강화에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 네.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네요. 사진으로 보니까 운동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무릎 인대 파열의 원인과 진단, 치료, 재활까지 정재원 원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무릎 인대는 작은 손상이라도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증상이 있다면 꼭 전문의에게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